고급스러워 보이는 한 식당에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자리는 한국인 중년 남성이 들어오자마자 차갑게 식는데요. 미국 중년 여성은 도저히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겠다며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하퍼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하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친근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가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셔서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습니다. 산과 어우러진 나라라며 그곳에서 살았을 때가 가장 순수했던 시기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간혹 예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한옥과 같은 예쁜 집들과 까만 눈이 매력적인 한국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는 엄마로 인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교환학생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왠지 설레더군요. 제가 배운 한국어를 빨리 써보고 싶었거든요. 저보다 한 학년 위였지만 교환학생이 왔다는 반으로 구경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은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호가 혼자 하교를 하는 시간을 노려 일부러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은호는 한국어를 아냐며 정말 밝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저는 엄마가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에 물꼬를 텄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은호가 조금씩 한국어를 알려주다가 같이 언어 공부를 하면 어떠냐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은호가 홈스테이하는 집이 제 집이랑 멀지 않았거든요. 학교 등하굣길도 같이 다니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 이야기를 필두로 저희는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은호와 저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언젠가 한국에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기에 항상 좋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죠.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매 순간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풋풋했던 시절도 잠시 은호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은호는 한국에서 유망한 대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외국인 전형은 더 쉬운 모양이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반대했습니다. 제 꿈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을 위한 것이라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추세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은호와 헤어지게 되면 어쩌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은호와 결혼을 약속했기에 그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는 어찌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코피가 터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은호가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며 버텼죠. 그리고 저는 은호와 같은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이미 다니고 있었기에 저의 합격을 정말 반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 하나로 은호는 살림살이 등을 대신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은호와의 꿈같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대학교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다영이가 그날따라 된장찌개를 꼭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애교를 부리는 통에 가게 된 식당에서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와중 저희가 시킨 된장찌개가 나오자마자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으로 달려갔습니다. 토를 하고 오니 친구들은 괜찮냐며 걱정을 하더군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저는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다영이에게 문자가 와 있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망설이다가 확인하게 되었죠. 다영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테스트기 위로 진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호의 반응이 어떨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저는 망설이던 끝에 은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어떤 답변이 올까 너무 무섭더군요. 은호는 제 사진을 보고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호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랐지만 막상 아무 연락도 없으니 너무 괴롭더군요. 울다가 지쳐서 잠든 그날 저녁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니 은호가 왔습니다.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였죠.
그러더니 은호는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지금 왔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아직 구하진 못했지만 자신과 함께 해주겠냐는 말에 저는 바로 좋다고 했죠. 그와 함께하는 삶만 생각하며 온 한국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엄마는 떨떠름한 말투였지만 그래도 저와 은호를 지지하겠다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은호의 아버지도 저희의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상견례 문화가 있으니 꼭 상견례는 진행하고자 하시더군요. 저는 엄마도 한국 여행을 오랜만에 오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뱃속의 아기가 정말 행운으로 느껴지더군요. 예상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언젠가 벌어질 일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은호도 아기의 태명을 행운이라고 짓자며 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식당을 예약하고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상견례 전날 엄마가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엄마는 공항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혼자 외로울 텐데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제 편이 많이 생겨서 괜찮다고 했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인지라 집이 좋은 편이 아니라 민망하더군요. 원룸이라서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같이 누워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엄마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그득한 목소리로 자신의 한국인 첫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사실 엄마가 한국에 왔던 이유도 한 남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마주쳤던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영화처럼 한국에 오게 되었으나 남자의 태도 때문에 헤어졌다 하더군요. 서로 사랑했지만 둘 다 어렸기에 각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헤어질 것 같아 만나는 것을 반대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상통화도 하고 장거리 연애를 잘하고 있던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고 잘 살겠다고 다짐했죠. 엄마는 어린 시절처럼 제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으시더군요. 상견례 당일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도착한 한 식당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은호를 먼저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은호의 모습에 엄마는 웃으면서 그동안 잘 지냈는지 물었죠. 아버님은 잠깐 화장실을 가셨으니 기다리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은호 또한 이혼 가정이라 아버님만 계셨거든요. 엄마와 은호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을 때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아버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었기에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엄마라면 모른 사람들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했었기에 지금 상황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엄마를 보던 아버님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겨 나가시더군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이 결혼은 반대라면서 은호는 확실히 헤어지는 게 맞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엄마는 아기도 지우고 당장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엄마는 바로 저 남자라고 하더군요. 자신과 헤어진 한국인이 바로 은호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다가 그건 예전 일이지 않냐는 말을 했으나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하더군요. 그때 은호의 아버님이 따라오시더니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시고 한참을 엄마와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은호도 따라 나와 제 곁을 지키다 엄마를 설득하러 가더군요. 아버님은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셨다더군요. 자신이 엄마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어도 자신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그런 나약한 자신과는 다르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며 꼭 사위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은호는 저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님도 자신들의 못다한 사랑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니라면서 부탁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식당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저에게 몇 번이고 괜찮은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꼭 은호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은호 또한 제 집에 찾아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자신의 감정 때문에 저한테 너무 모진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호에게도 모질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희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잘 살겠다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저와 은호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웃으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고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시겁했다죠. 그래도 저희가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엄마와 아버님은 현재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면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항상 싸우고는 하신다죠. 지금까지 하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